자, 이게 부동식의 활용입니다. 부동식 활용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1차 부동식에 대한 활용 문제 풀이 순서다라고 하는데, 제목 보면 알겠지만 1차 부동식과 연립 부동식의 활용이죠. 지금은 1차 부동식만 합니다. 아시겠죠?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로 넣는다. 활용 분분 문제 푸는 거 뻔하잖아. 순서 외우려 가지 말라. 순서 외우지 마라. 알겠어요? 순서 외우지 말고 농도 관련된 문제 안 나오니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부동식의 활용이 되면 무슨 활용이 되면 활용의 포인트는 식 세우는 겁니다. 식을 세우고 하는 그거를 잘해야 돼. 근데 식 세우는 게 수학적 응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한국말을 수식으로 세우는 것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라 이거야. 보자 이거지. 한 개에 500원인 지우개. 지우개 얼마? 500원. 그 다음 수첩 얼마? 900원. 합해서 7개 산대. 합해서 7개 산대요. 돈이 5,500원밖에 없대. 그죠? 가능한 한 수첩을 많이 사려고 할 때, 가능한 한 수첩을 많이 사려고 할 때, 수첩은 최대 몇 개까지? 수첩을 몇 개까지? 됐어요? 수첩의 개수를 x개로 놨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안 맞는 부등호를 써놔. 지우개 값과 수첩의 값을 다 더하면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 이런 게 식 쓰는 포인트지. 5,500원을 넘으면 돼, 안 돼? 5,500원을 넘으면 안 되죠. 하지만 5,500원이 되는 건 상관없지. 부등호는 어떻게? 5,5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부등식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 지우개 값이 얼마야? 총 지우개 값. 지우개 500원이잖아. 됐어요? 수첩을 x개로 놨으니까 지우개는 몇 개가 돼? 합해서 몇 개야? 7개니까 7-x 이렇게 되겠지.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아니잖아. 미지수 2개 놓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y로 잡지 말고 7-x다. 그 부등식을 세우면은 지우개는 7-x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첩은 몇 개? 900원. 근데 x개. 됐어요? 이걸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이 아니죠. 5,500량을 넣으면 안 된다 이거지. 부등식을 풀어서 수첩 최대 몇 개까지 구하느냐 라고 한다면, 두르고 이제 분배하면 얼마? 3,500 마이너스 500x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플러스 얼마? 900x. 이것이 5,500원을 넣으면 안 된다. 자, 요런 다음은 얼마일까? 400x. 그 다음 3,500원 이항시켜버리면 얼마가 될까? 2,000원 이렇게 남나? 그러면 x는 어떻게 400으로 약분하면 5개. 최대 몇 개까지? 이거 생각을 해봐. 해석을 해야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될 수 있다? 수첩의 개수 5개까지 될 수 있다. 해석 잘해요. 해석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2번 문제를 볼 건데, 2번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2번 문제 보지 마세요. 이거 문제 좀 애매하게 나왔네요. 알겠죠? 애매하게 나왔으니까 2번 문제는 하지 말고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갑시다. 자, 현재 어머니 나이가 43세래. 딸의 나이가 딸의 나이가 16세일 때, 현재 x년 후부터, x년 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엄마의 나이도 어떻게? 43 플러스 x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딸의 나이도 어떻게 돼? 16 플러스 x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년 후부터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식으로 세울 줄 알아야지. 43 플러스 x고 딸의 나이는 16 플러스 x가 되겠구나. 이런 센스. 그때 어머니의 나이는 43 플러스 x는 x년 후에 엄마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지. 딸의 나이 16 플러스 x의 2배가 된다. 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연습할 게 마저 풀어보면 어떻게? x 이항 시켜버리면 분배부터 해줘야 되지. 43 플러스 x 이렇게 돼서 32 플러스 2x가 된다. 이거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 플러스 x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x만 남고 30이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11 되겠죠. 뭔지 알겠어요? x년 후부터다라고 했으니까 몇 년 후부터다? 11년 후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네. 됐어요? 그 다음 여기 2번 보도록 합시다. 2번을 보면은 한 개에 300원 하는 사탕 x개와 800원짜리 과자 2개, 한 개에 300원 하는 사탕은 x개고
800원짜리 과자는 2개예요. 총 가격이 4,000원 이하가 돼요. 그러면 총 가격 4,000원을 넘으면 안 되지. 이하라 그랬으니까. 넘으면 안 되죠. 어떤 가격이? 총 지불 금액이. 총 지불 금액은 어떻게 돼? 300원짜리 사탕을 X개 산 것이고 800원짜리 과자를 몇 개 산 거야? 2개를 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뭐 합해서 몇 개 사왔다 이랬으면은 그 총 개수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야 되지만 2개 샀다고 나왔잖아. 문제 더 쉬운 거죠. 4,000, 그 다음에 300X 플러스 1600이 되니까 1600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2400 되나? 그럼 300X. 그럼 X는 어떻게 될까? 나눠주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때 X 값을 보면은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 알겠어요? 자, 3번 봅시다. 다른 강의실 수업에서 목소리 좀 작게 하고 있어요. 혜수는 집에서 출발해서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갈 때는 시속 9km. 시속 9km. 시속 9km. 속력을 얘기하는 거지. 올 때는 같은 길이야. 같은 길. 거리에 변화가 없어요. 얘는 시속 6km. 총거리에서 40분 달렸대요. 그러면 이거 식 세울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총거리 40분은 어떻게 나온 거야? 총거리 40분은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이죠. 올 때 시간. 됐어요? 갈 때 시간은 어떻게 돼? 갈 때 시간은 단위가 시속 9km니까 총거리를 x라고 잡자면 총거리를 x라고 해서 미지수를 잡고 놓고 본다면 갈 때 시간은 시속 9km죠. 시속 9km로 어떻게 된다? xkm 가는 거지. 시속 km의 속력으로 xkm 가는 것이고 시간은 올 때 시간은 어떻게? 6분의 같은 길이니까 x시간 40분이라고 나왔으니까 시간으로 고쳐줘야 되지. 왜? km 파워 km로 나왔으니까 분은 어떻게? 40분을 이제 시간으로 고치면 60으로 나눠주면 60분의 40 60분의 40은 약분하면 얼마? 3분의 2가 나오겠죠. 3분의 2 식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는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40분 이내라 그랬으니까 부등호가 그려져야 되겠지. 40분 이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지. 40분 넘기면 안 되니까. 이내라는 말은 넘기면 안 된다. 이내라는 말은 초과되면 안 된다. 넘으면 안 된다.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한국말을 수학적 기호, 수식으로 다 표현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 이거. 여기는 어떻게 돼? 얘가 더 커야 되겠죠? 부등식을 세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9분의 x 플러스 6분의 x가 같은 거리니까 3분의 2시간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아야죠.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까지 산책할 수 있느냐? 부등식 풀면 되겠죠. 양변에 얼마 곱해줄까? 양변에 18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곱하기 18, 전체도 곱하기 18. 이해가는가? 이해가죠? 그러면 얘랑 약분돼서 3, 6, 2, 12가 될 것이고 분배 다항식이니까 9, 2x 플러스 6, 38이니까 3x. 그러면 5x가 이렇게 되니까 x는 얼마? 5분의 12. 그래서 5분의 12km. 단위 킬로미터였죠? 얘는 2.4km가 되겠죠. 분수로 쓰든 소수로 쓰든 답은 상관없어요. 특별하게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풀면 돼요. 4번부터는 좀 어려워지니까 잘 보세요. 해석만 잘하면 돼. 쫄지 말고 해석만 잘하면 된다. 자, 비어있는 35리터의 물에 물통에 매분 일정한 양의 물을 받아서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때 11분 이내에 11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물통을 가득 채우려고 할 때 매분 최소 몇 리터의 물을 받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매분 최소 몇 리터? 매분 받는 양. 매분 받는 물의 양을 x라고 잡는다면 11분 동안 어떻게 받는 물의 양이 x가 될 것이고 이 양은 어떻게 35를 넘어도 상관없지. 같아도 상관없고 가득 채우는 거니까. 그럼 x는 어떻게 될까? 11분의 35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답은 11분의 35다. 응?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소금물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 말고 6번 문제입니다. 원가가 7,000원이래요. 물건을 정가의 25%를 할인해서, 정가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정가를 X라고 적으면 25%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 2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돼요. 자, 이익금이 20% 이상의 이익금이 커야 된다. 20% 이상의 이익금도 더 커야 된대요. 알겠어요? 자, 아니 얘가 더 커야지. 부등을 좀 이따 보고, 어떤 게 이익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주는 걸 알았죠?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준 것이 그 이익금이 얼마보다 더 커야 된다. 자, 얘 식으로 나타내면 이익금 최소 얼마 잡았어? 지금 2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원가 7,000원에다가 100분의 20%의 이익금이죠. 20% 이상의 이익금을 남겨야 된다. 맞죠? 그러면 7조 원가 곱하기 100분의 20% 이익금. 판매가가 얼마냐? 판매가 뭔지 모르고 원가는 7,000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판매가를 파악하는 거, 이거 파악하는 게 문제의 키포인트가 된다. 그럼 판매가 한번 봅시다. 정가를 X라고 잡으면, 정가 X를 잡으면 25% 할인했다 그랬죠. 25%를 할인했다. 할인가 한번 보여봅시다. 25%를 할인했다라는 것은 정가에 25% 할인했다는 얘기죠. 할인했다는 건 무슨 말이다? 75%에 판매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렇다면 판매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판매가는 정가 곱하기 100분의 75가 되겠지. 100.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된다 이거야. 됐죠? 자, 그럼 얘기 봅시다. 식 있는 그대로 써보자. 여기 이익금 나왔으니까 이익금도 계산해보자. 이익금은 원가의 20%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7,000원 곱하기 100분의 20이 되겠죠. 20% 자체가 이익금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이익금 붙여서 팔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2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 되겠지. 얘 약분하면 어떻게 돼? 둘이 곱하니까 1,400원. 자, 식을 다시 세워보면 1,400원. 요거 계산한 게 1,400원이라는 얘기지. 자, 판매가 금액은 어떻게 돼? X 곱하기 100분의 75죠. 마이너스 7,000이지. 마이너스 7,000 이항시켜버리면은 8,400원. 나 100분의 75X. 이해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75분의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75분의 100. 그럼 8,400 곱하기 75분의 100을 곱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 20 이렇게 되고 4, 3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3이랑 3, 2, 6, 3, 8이 24 이렇게 되나? 됐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 2가 1이 아니라 1,800원이 아니라 2죠. 그럼 어떻게 된다? X는 4800 붙고 48, 32, 428 남산으로 자꾸 해버릇해요. 따라서 답은 얼마다? 11,200원. 왜? 얼마 이상으로 적으면 되느냐? 11,200원 이상으로 적으면 돼. 답은 11,2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 가요? 됐어요? 아씨 몰래 찍는 것 같아. 끝.